아버님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리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유카타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채 가볍게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이건 내가 혼자서 하기엔 힘들잖니. 그래도 이건 너무.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좁은 일본식 욕실 안을 채우는 얕은 숨소리와 떨어지는 온천물 소리는 도저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리에가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어젯밤 제가 알고 있던 그 순했던 며느리는 분명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상황. 오해일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산 지 벌써 5해. 첫 해엔 정신없이 버티느라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고 둘째 해엔 고독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셋째 해엔 혼자 먹고 혼자 자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넷째, 다섯째 해가 되자 누구와 식탁을 함께 앉아본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은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승호였습니다. 아버지 리에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일본에서 혼자 지내니 집안일 챙기기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가벼운 부탁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승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망설임이 길었습니다. 사실 리에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요. 저도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고 둘이 같이 살아도 정작 같이 있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아버지가 잠시 와 계시면 리에가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 역시 한동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았으니 외로움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앉았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 저는 괜히 셔츠 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 건너는 일본 땅이라 설렘이 아니라 이상한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리에와 승우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상점들과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 사이로 놓인 자전거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전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자책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도착한 동네는 조용한 일본 주택가였습니다. 현관 앞 작은 화분, 문 옆에 걸린 작은 풍경, 밤이면 은은한 노란 불빛만 새어나올 것 같은 집.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나요? 리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활달하고 해맑던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저를 반겼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님. 오늘 혼자 있어서 조금 적적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안은 사람의 온기보다는 오랜 정적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주방에는 반쯤 식은 머그컵 하나, 거실 탁자 위에는 엎어진 책, 소파 한쪽에는 얇은 담요. 혼자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남기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승호는 언제 귀가하냐? 제가 묻자 리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요즘은 집에 거의 못 들어와요. 짧은 대답 속에 그녀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리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일본 온 김에 온천 한번 가보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온천 특유의 좁은 복도, 나무 슬리퍼 소리, 은은한 습기, 그리고 유카타.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이런 공간을 함께 가는 건 묘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에의 표정은 오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와의 작은 온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같이 가보자. 그 순간 리에의 표정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가 왜인지 모르게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천으로 향하는 길은 일본 특유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걸린 붉은 노랜, 따뜻한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 그리고 촉촉하게 내려앉는 봄비의 냄새. 리에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제가 가끔 숨 막힐 때 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그림처럼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온천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 향과 습한 온기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스태프가 우리를 보며 인사했고 리에는 짧은 일본어로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 아이가 타지에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버님, 유카타는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유카타까지 입어야 하는구나. 내 일본에서는 이게 예의예요. 리에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뒤에 깃든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갈아입고 복도로 나오는데 리에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유카타는 노출을 위한 옷도 아니고 평범한 전통복입니다. 그런데도 몸의 선이 은근히 드러나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옷이죠. 그녀는 어깨를 가볍게 여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어색하세요? 저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이라서 그렇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첩첩이 쌓인 그녀의 피로와 그 속에서 반짝이는 미묘한 감정이 낯설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미닫이 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걸을 때 리에의 작은 발걸음은 자꾸만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리에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끝, 불쑥 다가온 숨결, 어색할 만큼 가까워진 거리. 리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바닥이 좀 미끄럽네요. 얼굴을 조금 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미묘한 기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이 저의 마음 어디 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괜찮다. 조심해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온천탕 앞에 도착해 우리는 나란히 온천 물가에 앉았습니다. 리에는 조용히 뜨거운 물에 손끝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니? 저 사실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그 말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가 아닌 시간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부적절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 승우가 채우지 못한 긴 공백,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가 온천 김 사이로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곁에 있을게. 그 말 이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결을 타고 흔들리는 온천 김 사이로 리에의 옆모습이 어쩐지 슬프고 그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그 외로움이 왜인지 모르게 저의 지난 5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닮은 외로움이 서로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에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노란 가로등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리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감사했어요. 고맙긴. 별것도 아닌데. 별거예요. 요즘은 누구 하나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없음 속에서 오래 버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저 역시 그 오랜 공백을 겪어본 사람이라 그 무게가 정확히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미지근한 공기가 고요하게 감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이 집엔 남편의 그림자는 있지만 사람의 소리는 너무 오래 머물지 않은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리에가 작은 조명만 켜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래, 한 잔만. 컵에 물을 따르는 리에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감정이 흔들려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소한 떨림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을 건네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일이었지만 리에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하네요. 괜찮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그 말이 끝나자 집안엔 다시 조용한 공기만 퍼졌습니다. 잠시 후 리에가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유카타는 이미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에는 온천에서 보았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혹시 오늘 온천에서 제가 너무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담스러우셨나요?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것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의지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리에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짜요?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힘들 땐 어디라도 붙잡고 싶은 법이지. 나도 그랬어. 그 말이 나오고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제가 이 아이 앞에선 어쩐지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에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시간, 외로움, 승우와의 무너져버린 대화, 혼자서 감당하던 책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에야. 네. 넌 며느리고 우리 집의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리에가 아주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고도 따뜻하고 어쩌면 체념이 섞인 미소. 알아요. 저도 그 경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 말 하나는 어떤 설명보다 깊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뎠을지 그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같은 날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수많은 감정의 끝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 소리가 더 커졌고 그 조용한 리듬이 이 공간의 침묵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둘은 각자의 외로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밖엔 일본 특유의 맑고 차분한 햇빛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과 익숙하지 않은 커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온천의 따뜻한 김, 리에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둘 사이에 가득 감돌던 묘한 공기.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제의 감정이 섣부르게 흘러가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리에가 주방에서 작은 조리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혹시 일본식 아침 괜찮으세요? 제가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식탁 위에는 구운 연어 작은 조각, 뜨끈한 된장국, 그리고 조그마한 일본식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침을 차려주는 경험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 정성 들였구나. 제가 말하자 리에가 자연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오신 뒤로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차리고 싶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속뜻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우리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바닥에는 어제의 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리에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바람 좀 쐬게 해드릴까요? 근처에 작은 신사가 있는데 가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빛은 부드럽고 공기는 아직 살짝 차가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 작은 신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고요했고 종소리는 은은했습니다. 리에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신기하게 잡생각이 조금 사라져요. 저도 혼자 많이 왔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호는 이런데 잘 안 같이 가주나? 리에의 미소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네. 같이 있는 날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그 대답은 슬픔이 아니라 포기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리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래전 제 마음 한가운데를 뜯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버티려고 애썼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버틴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지더라. 리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그녀가 지난 몇 년을 버티며 겪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은 가볍게 불고 있었고 리에의 손끝이 걷는 사이에 있던 작은 가방끈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리에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응? 어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죠? 그 말에는 부끄러움도 후회도 걱정도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혼란이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혼자 더 힘들어지지. 리에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왜?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제 감정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버님 앞에서는 자꾸 솔직해져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기와 위로 사이의 가느다란 선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숨을 조용히 들이켰습니다. 리에야. 네. 너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고 나는 그저 내 옆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야. 리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고 그 짧은 산책 속에서 지난날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은 풀리고 조금은 더 엉켜버렸습니다. 이날 오후 그 엉켜버린 감정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둘 사이를 흔들게 될 줄 저도 리에도 몰랐습니다. 정원을 함께 걸어 돌아온 뒤 리에와 나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점점 차오르는 조용한 긴장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리에가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의 무너져 가던 마음 한 부분을 제가 대신 붙들어준 시간이었다. 그 순간 리에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떨림. 리에가 화면을 보는 순간 입술이 굳어졌다. 남편이에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리에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았다. 여보, 응.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스피커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짧고 건조한 말투, 과하게 냉정한 톤, 그리고 언제나 숨어있는 의심. 응. 아버님? 오늘 잠깐 같이 있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리에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남편이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는 오래 가지 않았지만 리에의 손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심장이 뛰죠?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엔 두려움과 고단함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리에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며 말했다. 남편은요, 제가 누구와 있어도 싫어해요. 그냥 제가 늘 혼자인 줄 알았으면 하거든요. 그 말 자체가 이미 리에가 어떤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제가 조용히 묻자.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걸까? 리에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은 원래 제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게 박혔다. 혼자 버틸 때는 괜찮지만 누구라도 곁에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결혼은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 해가 넘어갈 즈음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는 게스트룸에서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톡!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리의 아버님 잠깐 거실로 나오세요. 문을 열고 나가자 리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 통화 때문인지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화면을 보여주었다. 오늘 너 목소리 이상하더라. 정말 혼자야? 거기 누구 있는 거지? 리에가 숨을 삼켰다. 이 사람, 요즘 더 예민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남편이 오해할까 봐서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백보다 더 위험했다. 리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응, 오늘 저 너무 많이 기댄 거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리에야, 너 힘들었잖아. 그걸 말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때 리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근데요, 아버님이 옆에 있는 게, 그게 이상하게 너무 편했어요.
그 말은 선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선 바로 앞까지 다가온 말이었다. 그녀는 손끝을 조여쥐며 말했다. 아버님, 저 왜 이럴까요?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진동음이 또 울렸다. 리에가 급히 휴대폰을 잡았다. 내일 집에 갈 거야. 일정 바꿨다. 너 요즘 이상해. 리에의 입술이 파래지듯 굳었다. 아버님, 내일 남편이 집에 와요. 그 말은 마치 조용한 방에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집 안 분위기를 단번에 갈라놓았다. 리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 말은 감정이 형태를 갖는 순간이었다. 거실 불빛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의 간접등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밀어냈다. 그 속에서 리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천천히 그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리에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하얘졌다. 리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사람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에가 손가락을 꽉 쥔 채 말을 이었다. 남편한테 전화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미안하다는 감정보다 그냥 두려웠어요. 그녀의 숨이 가늘게 흔들렸다. 왜냐면 아버님이 제 옆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말끝이 아주 조용히 떨렸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이제는 무서울 만큼 편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조용한 거실의 공기는 더욱 깊은 긴장으로 가라앉았다. 리에가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버님, 응. 저 오늘 제 감정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은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어지는 법이야. 그게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야. 리에가 가볍게 고개를 들었다. 근데요, 아버님. 오늘은 그 기대는 마음이 혼자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문을 닫았고 방 안에는 온천의 김처럼 가벼운 정막이 흘렀다. 갑자기 리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님 잠깐만요. 그리고 거실의 메인 조명을 껐다. 순간 집안이 은은한 조도 하나만 남은 조용한 겨울밤처럼 바뀌었다. 리에가 다시 제 앞에 앉았다.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옆모습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고독이 그대로 서려 있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리에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혹시 저 이상해 보이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틴 사람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다. 리에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면 저 더 흔들릴 것 같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의미는 깊었다.
그건 고백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이 향하려는 바로 직전의 문을 여는 말이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강한 진동음이 울렸다. 리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둘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오늘 너 혼자 아니었지? 전화할 때 뒤에 소리 들렸어. 숨기는 거 있지?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요. 오늘따라 너무 날카롭고 확인하려는 느낌이 강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머리를 감싸 쥐듯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지금 너무 흔들려요. 리에가 한 걸음 제 쪽으로 더 가까이 왔다.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아버님,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기대와 혼란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다. 내일 남편이 오면 오늘 제 마음, 이 흔들림 전부 숨겨야겠죠? 저는 가만히 숨을 골랐다. 리에야. 네. 내 감정은 잘못이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 아주 잠깐 따뜻함을 느낀 것뿐이야. 리에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 따뜻함이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따라 너무 소중했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백보다 더 위험한 말이었다. 리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님, 오늘 밤만은 저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어떤 말보다 절박했고 어떤 요청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리에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았다. 내일 오게 될 남편의 귀환이 이 조용한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리에의 휴대전화가 잠잠해진 뒤 거실은 더 이상 말소리가 필요 없는 묵직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리에가 소파에 몸을 말아 쥔 채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꼭 잡은 모습은 마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님,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남편이 내일 저녁에 오겠대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떨어졌지만 바닥으로 끝까지 떨어지기도 전에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리에가 휴대전화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다. 비행기 일정 바꿨어. 내일 저녁 도착. 요즘 너 표정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말투는 차갑고 명확했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다. 리에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이 사람 원래 이렇게 갑자기 안 와요. 출장 가면 보통 일주일은 연락도 안 하고 집안도 거의 관심 없고.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근데 오늘은 너무 빨라요. 뭔가 보려고 달려오는 사람처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리에의 눈빛이 불안으로 흔들리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저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이 오늘 너한테 의심을 할 만한 일이 있었나? 리에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걸 그 사람이 알면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문제는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이라는 것을. 리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컵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손끝이 자꾸 떨렸다. 그녀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 어떡하죠? 저는 잠시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갔다. 리에야, 진정하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 말에 리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축적된 긴장과 감정의 흔들림이 그대로 서려 있었다. 리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요, 아버님. 정말 무서운 건 그녀가 잠시 숨을 삼켰다. 남편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 한마디는 부엌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리에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다. 지난 이틀간 형성된 거리감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다. 아버님, 응.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은 그 어떤 고백보다 더 깊었다. 그 순간 리에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강한 진동, 짧은 알림음. 여보, 아까 전화할 때 뒤에 누구 있었어? 너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해. 리에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아버님, 남편이 정말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 흔들려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느꼈다. 이 밤이 내일 도착할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리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응. 내일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저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말은 조용했지만 감정은 깊고 절박했다. 저는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리에가 겨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은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내일 남편이 들어오는 문으로 이 조용한 감정의 세계가 한 번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리에의 집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빛이 아니라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리에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리에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내 마음부터 진정시키는 게 먼저다. 그 말에 리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저 오늘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아픈 소리였다. 오늘처럼 제 감정이 크게 흔들린 날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남편이 내일 오는 게 무섭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녀의 눈빛은 고백이 아니라 혼란의 끝에 선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리에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거다. 그게 지금 우연히 나였을 뿐이야. 그러나 리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버님,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거리는 이제 숨결 하나의 차이였다. 아버님이 옆에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파동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 쌓이고 흘러넘친 정서의 집결체였다. 리아야, 너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라서.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잘랐다. 아버님이 없으면 지금 이 집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못한 감정, 불안, 위로, 금기, 그 모든 게 단단하게 엉켜 있었다. 바로 그때 띠링. 리에의 휴대전화가 세게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펼쳤고 입술이 흘러내리듯 굳었다. 내일 저녁 도착한다. 그리고 너 숨기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리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님.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이 뭔가 확신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 옆에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제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이미 느낀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님, 무서워요.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떨리는 목으로 말한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금 이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까지만. 내일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만. 내 옆에 있어 줄게. 리에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까지만이라도. 아버님, 곁에 있어 주세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올라 있었다. 내일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똑같이 알고 있었다. 남편이 도착한 다음 날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예정된 비행기를 택했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명분도 남겨두지 않았다. 일본을 떠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는 남편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의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어제 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다. 아버님,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 감정은 누군가에게 잘못한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틴 사람이 처음으로 느낀 작은 따뜻함이었다. 그 따뜻함이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문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부디 오늘 느낀 따뜻함이 너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길.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나눈 감정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위에 있었지만 그 선 위에서도 서로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준 시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둘이 너무 외로웠던 순간의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다음 편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